여러분의 투자 활력소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오락관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단기간에 너무 달려온 탓인지 오늘 장은 방지턱을 만나서 좀 속도를 줄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적 시즌도 그렇고 당장에는 또 굵직한 매크로 이슈까지 앞둔 상황이라서 오늘은 아직은 그래도 좀 더 기다려보자는 듯한 그쪽에 무게가 더 실리는 듯 했습니다. 최근 시장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좀 연속성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당장 어제와 오늘장의 흐름만 보더라도 좀 확연히 다른 모습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상승 동력이 좀 부족하다고 봐야 하는 건지 이렇게나 손바뀜이 빠른 시장에서 우리는 또 어떤 전략 수정이 필요할지 관전 포인트로 먼저 확인을 좀 해보시죠. 4가지 키워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시장 잠시 좀 쉬어갔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이끌어갈 이 하반기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져갔습니다. 그중에 뭐 테슬라에서 한 번 혹은 또 처져 있었던 리비안에서 한 번 이렇게 올라오면서 2차 전지와 전기차 안에서 순환 흐름이 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흐름 안에서 흐름에 따라 배터리, 셀,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까지도 좀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좋은 모습을 보이곤 있습니다. 그런데 또 2차 전지가 조정 구간이 또 워낙 길었던 터라 내다보는 시각에 따라서 혹은 뭐 투자 성향에 따라서 긍정이냐 부정이냐 또 이렇게 의견이 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현 위치를 좀 냉철하게 바라보고 또 포지션 전략 잠시 후에 저희가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고체 배터리 키워드를 안고 저희가 필살기 종목도 2가지나 또 준비해 왔으니까요. 일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기대감을 키운 부분 반도체 2차 전지다 말씀드렸었는데요. 반도체 중에서는 이 차량용 반도체 범위를 좀 좁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차량용 반도체도 전기차와 좀 맞물리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미래에 탑재될 차에는 지금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 반도체 수가 현저히 많을 거라는 거 이미 많은 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 모멘텀까지 줄줄이 이어지면서 기대감을 더 단단히 해나가고 있는 지금 구간인데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촉각을 좀 내세우면서 포지션 전략 챙겨야 할지 저희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희귀금속입니다. 중국이 갈륨과 또 게르마늄 관련 품목을 허가 없이 수출하지 않겠다고 전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에 좀 비상이 걸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차세대 전력 반도체 소재들까지도 품목에 포함이 되면서 오늘장 희귀금속 테마가 좀 들썩들썩했는데요. 이제는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그런 희귀금속 테마가 아니라 최근에 이 희귀금속 테마가 시장에 좀 꽤 자주 언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온 이슈에는 그래서 좀 얼마만큼의 무게를 실어볼 수 있을까, 어떤 연속성을 좀 가져갈 수 있을까 저희가 이슈의 무게 한번 짚어보면서 종목별 옥석 가리기도 2부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에서 풀어드릴 시장 이야기와 함께 또 장중에 가져가실 200%의 전략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들어오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이 되고요. 나는 QR이 좀 생소하다 하시는 분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이지은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박스경제TV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또 지금 방송을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오늘 주식오락관 함께해 주실 이지은 전문가님의 실력도 확인을 해보시죠. 최근에 공략해 주신 종목들 수익 현황입니다. 보시면 정말 단기간에 탄력적인 수익 내주신 것들 확인이 됩니다. 3거래일 만에 동국산업 24% 넘고요. 한미글로벌은 당일 수익으로 14% 육박하는 수익 담아주셨습니다. HB테크놀로지는 이길 수익으로 10%입니다. 2자릿수를 이렇게 또 이길 수익으로 채워주셨고 퍼스텍도 마찬가지네요. 이녹스, 역시 ISC까지도 이길 수익으로 7% 넘는 수익 담아주셨고요. 아진산업, 방송 중에 특징주로 잡아주셨던 종목인데 10%의 수익을 따끈따끈하게 수익 실현까지 담아주셨네요.
자, 그리고 오늘 생방송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살기 종목 2개나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만큼의 이것 이상의 탄력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정확한 종목명 꼭 확인하시고요. 장중에 잡아드릴 타점 전략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이런 QR코드 방송 내내 띄워드릴 겁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되니까요.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일주일에 단 하루만 열립니다. 지금부터 꼭 서둘러서 들어오셔서 장중 내내 계속해서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소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시장 이야기 알차게 함께 풀어보시면서 시장 전략도 든든하게 세워보시죠. 주식오락관 1부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전문가입니다. 지금 시장 여러분들 보시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사실 지수보다는 종목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다라는 생각이 많이들 드실 것 같은데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떠한 섹터를 봐야 되는지, 어떠한 종목을 봐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포커싱을 좀 더 맞춰서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렇게 방황하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오늘 섹터부터 다양한 또 종목들까지 모두 다 준비를 했으니까요. 오늘도 2시간 동안 제가 출연을 합니다. 방송 끝까지 집중해서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오늘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잘 모르겠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보유주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이 미정확하신 분들은 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요. 제가 장중에도 시장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종목들의 흐름들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화면 하단 코드에 나오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저희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장중에도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황부터 먼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시장은요.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모멘텀이 굉장히 부족한 시장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뉴스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반복적인 소식들이 좀 많이 나오는 시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해외 변수보다는 해외 쪽보다는 우리나라 수급에 의해서 시장이 많이 움직인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해외 시장도 물론 우리가 같이 연동돼서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시긴 하셔야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수급에 좀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일단 미국 증시를 보면은 대부분의 인식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제조업 지수에 대한 지표가 굉장히 좀 부진한 그런 상황인데 다행히도 서비스업 쪽에는 서비스 관련돼서는 좀 호조세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다 좋으면 물론 좋겠지만 일단은 제조업이 부진한 부분, 제조업이 되게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제조보다는 서비스가 강한데 일단은 제조가 부진하다고 해서 침체로 해석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제 당분간 이제 우리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쪽을 더 좀 집중을 해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시아 증시를 보면 전반적으로 좀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엔 특히 미국 증시도 좀 비슷할 수가 있는 게 지수 대비해서 일단 특정 종목들이 좀 끌고 간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엔비디아도 그랬고 테슬라도 그랬고 특정 강한 종목들이 좀 끌고 가는 장세들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에 맞춰서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군들도 좀 정해진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특별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일단 종목에 이렇게 좀 더 집중하고 그리고 수급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을 가져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수급 쏠림 현상에서도 다시 한번 수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느낄 수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오늘은 에코프로 BM이 수급을 쫙 가지고 갔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가 드디어 90만 원을 넘어서면서 이제 100만 원, 에코프로 100만 원 시대에 대해서 희망을 좀 갖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은 그런 시장이 펼쳐졌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종목이 지수를 끌고 다닌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특히 이 에코프로를 필두로 해서 어저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의 40%를 에코프로가 쥐고 흔들었고 또 전체 거래 대금의 4분의 1이 에코프로에 갔기 때문에 정말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수급 쏠림 현상이 좀 심한데 사실 이 현상을 두고 여러 가지 뭐 분석과 이제 좀 해석과 아니면 의견을 보탤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렇게 시장에 주도하고 있는 섹터가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좋다라고는 생각하지만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수급 쏠림 현상이 너무나 심하다 보니 또 2차 전지 안에서도 에코프로한테만 전반적으로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다 보면 새로운 신규 투자자들이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지만 일단은 에코프로 그룹주에서만 제한이 되어 있고 또 너무나 가격이 높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종목군들이다 보니까 좀 새로운 수급이 유입되는 데 있어서는 살짝 아쉬운 감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걸 필두로 해서 만약에 2차 전지가 다시 되살아난다고 하면 오히려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불어 넣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딱 단원에서 이거를 필두로 2차 전지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모든 2차 전지주들이 살아날 것이라고는 제가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있겠지만요. 이 안에서도 분명히 2차 전지 안에서도 잘 버텨주고 있고 가는 종목과 섹터, 왜냐하면 2차 전지 안에서도 많이 나뉘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잘 캐치해서 우리가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번 주에 FOMC 의사록이 또 공개가 됩니다. 이 부분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6월 달에는 금리가 동결이 됐는데 7월 달에는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 86% 정도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위원들이 어떠한 대화를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의사록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금리 인상이 이번에 진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 좀 더 구체적인 스탠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의사록 그리고 미증시가 또 휴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상당히 미증시는 좀 짧은 기간을 가지고 이번에 거래가 진행이 되는데 의사록을 통해서 또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제가 지금 계속 드리는 게 지수보다는 종목에 의해서 시장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분간은 종목별 장세가 지속될 걸로 예상이 돼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2600선을 넘었다가 다시 한번 밀렸다가 이 가격대에서 굉장히 이 지수 선에서 되게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레벨업이 다시 한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지금이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좀 쉬었다가 가는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오늘 하루의 흐름만 가지고 또 다시 위축된 그런 투자자 여러분들도 좀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아직은 우리가 위축될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 맞춰서 종목별 장세가 지속될 거기 때문에 어떠한 종목이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포커싱을 맞춰서 시장을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지금은 특정 섹터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쏠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중간중간 새로운 테마나 이제 순간적인 이슈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좀 약간 정해진 섹터 안에서 종목들이 움직이기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을 잘 공략을 하면 아무리 어려운 시기라고 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노란 톡방에서는 그래서 또 수익을 냈습니다.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장세에 따라서 갈 수 있는 종목들, 섹터 이렇게 제가 잘 구분해서 공략해 드리니까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별한 모멘텀이 또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은 지수보다 종목을 좀 잘 잡아야 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또 특징적으로 좀 봤을 때 에코프로 그룹주의 좀 수급 쏠림이 또 극심했던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2차 전지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 너무나도 중요하다 말씀을 해주시면서 역시 여기에서도 종목별 장세에 대해서 좀 전략적인 부분 잘 챙겨야겠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에 포커싱을 해야 할까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지은 전문가님이 또 확실하게 종목별로 전략 잘 챙겨주실 거니까 타점 전략까지 확실하게 챙겨가시려면 노란톡방 안에서 장중 전략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이지은 이렇게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이 또 수익을 확실하게 챙겨주셨다고 방금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최근에 공략해주신 종목들 탄력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너무 장기간도 아니고 단기간에 뭐 당일, 이길 수익으로 챙겨주신 종목들의 탄력도 어마어마하죠. 두 자릿수 수익을 또 확실하게 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최근에 또 특징주로 언급을 해주셨던 아진산업 10%의 수익을 또 담아냈는데 이 종목도 역시 리뷰를 좀 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ISC도 전문가님? 네. 이 종목도 제가 전문가님 자꾸 공대생이시냐 네. 언급을 드릴 정도로 반도체, 뭐 배터리 관련해서도 굉장히 언급을 많이 해주셨고 근데 네. 그만큼 또 탁월하게 종목을 잘 가려내세요. 그 안에서. 네. 오늘 가져오신 종목도 만만치가 않아요. 네. 리뷰 좀 꼼꼼하게 부탁드려요. 네, 일단은 좀 자세하게 제가 그 종목들 왜 잡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아신산업 10% 수익을 챙겨드렸는데 네, 일단은 아진산업은 제가 지난주에 방송에서 여러분들 자동차 부품주 보셔야 된다. 그리고 필살기로는 넣지 못했어요. 왜냐면 보유 중이라서 일단은 제가 일부러 특징주에다 딱 넣어놓고 오시면은 이 중에서도 매매 진행할 수 있다라고 좀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으로도 엮인 종목이긴 하지만 또 배터리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는 두 가지의 테마를 다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재료, 최근에 가장 트렌디한 두 가지의 재료를 다 갖고 있는 종목이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술적 분석, 그리고 트렌드 분석, 이슈 분석, 재료 분석 이러한 부분들이 다 만족이 되었을 때만 매매를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떤 종목이라도 물론 바로 빠르게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 어느 뭐 시장 상황이 눌린다거나 아니면 조금의 수급이 흔들림이 있다거나 이렇게 되더라도 결국 이 네 가지를 갖고서 시작을 했던 종목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주가의 흐름을 뿜어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종목들 위주로만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 아진산업 6,000원에서 비중 5% 정확하게 실어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6,600원에서 전량 매도를 진행을 해서 10%의 수익을 챙겨드렸는데요. 이전에 수익률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금 이제 앵커님도 왜 배터리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가 거의 주를 이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들밖에 가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많이 좀 담아놨고요. 그때그때 좀 이슈가 되는 종목, 다른 종목들도 담긴 했지만 주가 되는 종목들은 이런 종목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관련된 이슈와 연관 있는 그런 종목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고 조만간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지금 같은 시대에 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부품 못해서 나는 소외됐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지금 너무 아까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트렌드에 맞는 종목 하셔야 된다. 그리고 더 이상 시장에서 소외되는 매매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칩스앤미디어도 정말 오늘까지도 너무 강한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 제가 진작에 잡았습니다. 네,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서 제가 이 종목을 잡았고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4월 달에 이미 매매를 또 화려하게 진행을 했던 종목인데 4월 달에 딱 이때쯤에 제가 매매를 진행했어요. 물론 그 이후에 더 가서 좀 아쉽기는 했지만 다른 종목들로 또 수익을 냈기 때문에 그리고 이상하게 또 2번, 3번 하면은 결과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에서는 좋은 종목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종목으로 수익을 내자는 전략으로 그랬고 일단은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주로 해서 4월 달에 이미 반도체 관련주들이 앞으로 핫할 거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이슈, 재료, 트렌드, 기술적 분석 다 만족을 했기 때문에 칩스앤미디어 진행을 해서 21%의 수익을 냈고요. 매수와 비중, 매도할 때도 가격 정말 자세하게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종목명만 나오고 내가 노란 톡방에 들어가도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도무지 감이 안 잡혀서 나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정말 쉽게 따라오실 수 있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칩스앤미디어 후속주도 같이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ISC 정말 이 두 종목 다 날라다녔습니다. 여러분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을 사로잡을 거려고 저는 이미 4월달, 5월달부터 반도체 관련주들이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와 관련해서 반도체 종목들로 굉장히 많은 수익을 드렸어요. 또 그 전에는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수익을 굉장히 많이 드렸고요. 그 다음 후속주는 어디냐? 제가 계속해서 언급해드리고 있고 실제로 저희 노란 톡방에서는 아진산업 보셨죠? 네, 이렇게 노란 톡방에서는 계속 매매로 이어져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는데요. 반도체 관련해서 ISC도 매수를 진행을 해서 깔끔하게 매도를 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길로 끊었기 때문에 하루 보유하고 7% 정도의 수익을 끊고 간 종목이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종목들 조금 앞서가고 지금 시대에 딱 맞춘 그런 섹터와 종목들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계속해서 안겨드릴 예정이니까요. 기술적 분석, 트렌드 분석, 이슈 분석, 재료 분석 이 4가지를 계속해서 잘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는 이지은 전문가와 함께 하시고 싶으시다면 화면 하단 코드에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정도면 혼자 다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그래요?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안내까지 다 너무 잘해주시는데요? 네. 너무 완벽하시네요. 수익까지 내주시고. 아닙니다. 아진산업, 칩스앤미디어, 또 ISC까지 이렇게 종목들, 수익 내주신 종목들 보시면 뭐 기술, 모멘텀, 재료 트렌드 모두 다 만족시키는 종목만 정말 콕콕 집어서 수익 내주셨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또 이지은 전문가님이시고요. 시장에서 정말 소외되지 않는 포트 전략 세우기 위해서는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이 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이지은 이렇게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또 특징 섹터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트렌드를 워낙 잘 잡으시는 저희 이지은 전문가님 어떤 특징 섹터에 또 관심이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배터리 쪽을 궁금하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오늘 가져오신 게 배터리 쪽인데 네, 맞아요. 여기에서도 핵심 키워드가 전고체 배터리 쪽인 것 같아요. 네. 한번 좀 또 세세하게 풀어주실까요? 네, 일단은 배터리 관련해서도 많은 또 이제 세부적으로 나뉘어지는데 뭐 양극재 관련주, 음극재 관련주, 전해질, 분리막 정말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계속해서 전고체 배터리라는 그 뉴스 키워드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오늘 전고체 배터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를 앞으로 우리가 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고체 배터리는요, 현재 전기차에
탑재되는 2차 전지의 여러 단점들을 극복한 제품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다뤄볼 예정이고요. 일단은 본격적으로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이 되면요. 내연기관은 완전히 퇴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진정한 전기차 시대가 열릴 거라는 전망들이 속속히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는 곧 지금 여러 가지 2차 전지 배터리가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고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극복을 했고 또 극복한 제품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완벽한 전기차 시대가 열릴 거라는 전망들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극복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관련된 종목에 먹거리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미 양산이 되고 기술이 다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으면 더 이상의 기대감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시장에서는 꿈을 먹고 기대를 먹는 주식시장에서는 오히려 탄력 모멘텀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기술적인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떠한 기업이 이러한 기술을 극복했다. 오히려 이러한 기술력을 만들어냈다라는 소식이 나왔을 때 그게 곧 주가의 기대감으로 반영이 돼서 굉장히 강한 탄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의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회사들도 전고체 배터리 시장 선점을 하기 위해서 물밑 경쟁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시작했다는 소식이 나라별로, 국가별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좀 간단하게 전고체 배터리가 도대체 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왜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 온이 잘하고 우리나라 또 삼성 SDI 보통 3원계 배터리라고 해서 니켈, 코발트, 리튬, 알루미늄 이런 배터리 많이들 들어보셨죠? 네, 그런 리튬이온 배터리는요. 보통 양극재, 그리고 음극재, 그리고 분리막, 전해질 이렇게 해서 4개의 구성 요소로 만들어져 있는데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배터리들이랑 조금 다른 점이요. 똑같이 양극재 들어가고요. 음극재 들어가고요. 들어가는 것도 비슷비슷합니다. 리튬, 니켈, 망간, 코발트, 그리고 흑연, 실리콘. 음극재와 양극재는 비슷한데 여기서 다른 점은 전해질이 원래 리튬이온 배터리는 액체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고체 형태로 되어 있는 배터리를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라고 불리고요. 원래는 이렇게 4가지 양극재, 분리막, 전해질, 음극재로 되어 있는데 분리막이 없기 때문에 3가지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배터리를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라고 불려요. 근데 보통 우리가 3원계 배터리라고 불리는 그 배터리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항상 화재가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을 전고체 배터리는 해결할 수가 있고요. LFP 배터리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주행거리가 짧고 무게가 무겁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그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전고체 배터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의 배터리, 게임 체인저의 배터리라고 불린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앞으로 2차 전지 전체 시장은 이렇게 굉장히 우상향이 될 건데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탈내연기관을 외치고 있죠. 친환경을 외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전고체 배터리 시장도 상용화가 되기만 한다면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프리미엄 차들에게만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내연기관이 없어지고 전기차 시장이 완벽하게 찾아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전고체 배터리는 더 크게 또 가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거고 그래서 굉장히 더 큰 시장의 성장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앞다퉈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2027년까지 전고체 배터리 탑재한 전기차 출시하겠다라고 밝혔고 일단 일본이 그 어느 나라보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긴 하지만요.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대량의 배터리를 생산했던 능력이나 이런 경험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살짝은 부정적인 의견들도 많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LG에너지솔루션도 2026년, 고분자계 2030년 황화물계 배터리 상용화를 목표로 해서 열심히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상태고 SK온도 미국의 기업 솔리드파워와 함께 기술 확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도요, 지금 완전히 전기차 그룹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2025년 전고체 배터리 전기차 시범을 양산하고 2030년 본격 생산에 대한 계획 또한 수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전 세계 많은 기업들과 특히 우리나라 이제 3사, 배터리 3사 워낙 세계적으로 힘이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가장 봐야 되는 건 바로 삼성 SDI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삼성 SDI가 차세대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지가 주목이 되는데 뭘로 주도권을 잡느냐? 바로 전고체 배터리 통해서 지금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정부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민간이 함께 20조의 투자, 차세대 배터리를 위한 투자 계획도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달부터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 S라인이 가동이 되고 시제품 샘플에 대한 생산이 시작이 돼요. 제가 이거를 지난번 몇 달 전에 방송에서도 다뤘는데 지금 삼성 SDI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러한 부분들을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냥 기대감뿐만 아니라 향후 진짜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우리가 상용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들었고요. 2027년 양산 목표 잡고 올 하반기 시제품을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국내 배터리 제조사 중에 처음으로 파일럿 라인 착공이라 의미가 굉장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오히려 이 SDI가 치고 나가주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경쟁이 불이 붙을 거고요. 그럴수록 관련된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인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죠. 이 시장에 경쟁이 붙으면 붙을수록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도 같이 활활 타오를 수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2차 전지 안에서도요. 어떤 이제 양극재, 음극재 되게 많이 나눠져 있다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유난히 좀 괜찮은 그 안에서도 전고체 배터리 쪽이 가장 지금은 흐름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 지금 2차 전지가 완전히 전기차가 지금 이 세상을 뒤덮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과정에 있어서 앞으로도 다양한 소식들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우리는 잘 공략을 해야지 수익을 또 가져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즐겁은 포트를 만나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바로 또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일단 특징주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항상 LG에너지솔루션에 살짝 밀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거래량이 조금 더 들어오면서 추세적으로 전환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보시려면 SDI의 흐름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또 새로 상장한 이슈 스페셜티 케미칼 이 종목 진짜 지금 상장하자마자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또 기대감을 많이 가져가면서 굉장히 주가의 추이가 좋았는데 경고 딱지를 지금 달고 있지만요. 추세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가파른 상승세에 따른 매물 출회 그리고 기간 조정 분명히 있었지만 다시 한번 5일선 위에 안착해주면서 지금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아바코는 제가 또 소개를 드렸던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소개를 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 대비해서 계속해서 추세를 잘 이어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추가적인 탄력, 이 종목도 여러 가지 재료로 엮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나오는 거긴 하지만 일단은 추가적인 탄력세가 앞으로도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 종목이 조정에 들어가면 제가 오늘 가지고 온 필살기 종목들의 수급이 몰리면서 오히려 강한 탄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곧 공개할 필살기 종목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노란 톡방에서 또 종목은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전문가님 관심 섹터 2차 전지 안에서도 전고체 배터리 키워드 안고 꼭 지켜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2차 전지 안에서도 정말 여러 테마가 많이 나뉘는데
이 전고체 배터리는 꿈의 배터리라고 또 불릴 만큼 여러 단점을 좀 극복해낸 배터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말 많은 모멘텀들을 안고 있습니다. 자, 그 안에서도 전문가님 잡아주신 특징주 삼성 SDI 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아바코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바코는 추가적인 탄력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도 포인트 주셨으니까 이 종목 관련해서 또 전략 챙겨 가시려면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또 전략 가져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필살기 종목이 또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 정확한 종목명에 대한 소통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노란톡 검색통에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고체 배터리 필살기 종목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죠. 네, 바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필살기 첫 번째 종목은요. 자, 어떤 기업이냐면요. 일단은 2차 전지 장비 제조 업체라고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2차 전지 관련주들 움직일 때 장비로도 움직이고 전고체 배터리로도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일단 삼성 SDI와 조금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삼성 SDI와 공동으로 전고체 전지, 정부 과제에 또 참여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전고체 소재 개발 샘플 단계에 있는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요. 대규모 또 발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일단은 딱 전고체 배터리에만 딱 집중되어 있기보다는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장비주들이 또 뭐 증설하거나 했을 땐 또 장비주들이 잘 가잖아요. 그러한 모멘텀도 같이 가져갈 수가 있는 기업이고 전고체 배터리의 가장 중요한 삼성 SDI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전고체 관련된 종목, 이 종목은 꼭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LFP 배터리에 관해서도 또 연관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장비 그리고 배터리 관련해서는 이 기업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상승 탄력이 나와줬고요. 지금 저항에 좀 막혀있는 그런 모습이기는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 항상 타이밍, 최적의 타이밍, 매수, 매도의 타이밍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태보다는요. 아마 여기서 이제 제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임이 갈지를 이제 예측을 하고 최적의 타이밍을 잡아서 노란 톡방에서 안내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일단은 지금은 살짝 저항에 맞들려 있지만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모멘텀 삼성 SDI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아마 거래량이 한번 좀 더 추가적으로 강하게 실리면서 저항이 딱 돌파가 됐을 때 그때가 굉장히 강한 힘을 뿜어줄 수 있을 그런 좀 종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른 것보다도 삼성 SDI 그리고 기술력 그리고 장비와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LFP 배터리로도 엮일 수 있는 굉장히 2차 전지 안에서 모멘텀을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항에 부딪혀 있지만 이게 한번 톡 건드려주면은 굉장히 아바코처럼 강력한 또 시세를 내보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의 최적의 매수 매도 타이밍을 노란 톡방에서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매매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요.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 하면 굉장히 유명한 종목이고 그 관련해서 진짜 시세를 완전히 뿜어줬던 종목이에요. 바닥권에서 전고체 배터리 기대감으로 이렇게 갔던 종목인데 최근에 삼성 SDI에서 소식이 또 솔솔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에 2차 또 불을 뿜어줄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임박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국책 과제로 지금 이름이 너무 길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은 리튬 금속 고분자 전지용에 대한 그 국책 과제의 주간 기업 다른 기업이 아니라 그냥 참여 기업이 아니라 주간 기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지금 전고체 배터리의 주요 소재인 고분자 전해질 그리고 전극 소재를 제조하는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정부에서도 차세대 배터리를 위한 20조 투자가 있다. 민간이 합쳐서 투자를 한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 기업이 가장 첫 번째로 나서서 굉장히 그거를 주도하는데 일조를 하는 기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술적인 부분도 이미 갖추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감이 높은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LG화학이랑 함께 전고체 배터리 관련 기술 개발 그리고 상용화를 위해서 함께 또 LG화학과 노력을 하는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선 이 기업 좀 보셔야 되겠고 이때 바닥권에서 이렇게까지 불을 뿜어주고 그동안 몇 개월에 걸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에 내려왔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때가 더욱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항상 매수를 진행할 때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타이밍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아무리 좋은 종목도 좋지 않은 타이밍에 들어가면은 손실을 보고 아무리 좋지 않은 종목도 오히려 진짜 타이밍을 잘 잡으면 약간의 수익이라도 내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좋은 타이밍 거의 왔으니까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최고의 타이밍에서 함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필살기 종목 두 가지 공개가 됐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인데 일단 첫 번째 종목은 2차 전지 장비 제조 관련주기도 하면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라서 그만큼 재료가 정말 풍부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거래량이 실리면서 또 저항 돌파될 수 있는 종목 이렇게 좀 포인트 가져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닥권에서 시세를 이미 좀 뿜었던 전례가 있는 종목인데 정책 모멘텀 가져가면서 한 번 더 시세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자리 잘 잡아야 된다. 타점 전략 꼭 챙겨야 된다. 또 강조해 주셨던 종목이니까요. 노란톡방 안에서 장중 전략을 전문가님과 꼭 함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이 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이지은 검색을 통해서도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순서는 전문가님의 특별한 강의가 또 준비되어 있는데 전문가님 지난주, 지지난주까지 네. 강의가 폭발적이었어요. 정말요? 오늘 강의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 네. 좀 세세하게 이제 강의 풀어주시죠. 네, 오늘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제가 좀 간단한 강의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거냐? 자, 오늘은 제가 신호봉이라는 강의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 신호봉이 뭐냐? 매매 시작을 알리는, 매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종목의 시세가 시작이 된다라는 신호를 주는 그 신호봉을 알려주는 캔들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제가 신호봉이라는 이름을 좀 붙여줬는데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딱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으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시면 이때까지만 해도 주가의 흐름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매력적이지 않았는데 이 신호봉이 출현한 이후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 그 이후에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떠한 종목이 있었을 때 본격적인 시세를 주는 매매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을 알려주는 캔들을 우리는 지금부터 신호봉이라고 이름을 지어줄게요. 자, 그러면 신호봉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떨 때 신호봉이라고 하고 이거를 보고 매매에 활용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같이 얘기를 해보면 신호봉의 출현과 함께 거래량이 확실하게 증가를 해야 돼요. 이 앞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호봉이 나왔을 때 그동안의 거래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상승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렇게 거래량이 확실히 증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장대 양봉이 나와줘야 됩니다. 물론 장대 음봉 또는 갭상을 해서 시작한 양봉과 음봉이 나와도 괜찮긴 하지만 가장 확률적으로 안전한 건 장대 양봉이 나와줘야 한다라는 부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자리가 좋습니다. 이렇게 차트 있을 때 우리 지난번에 추세 지지 저항 이런 것도 배우셨잖아요. 이런 저항적인 부분을 돌파를 하면서 갑자기 쑥 올라오는 장대 양봉 이게 거래가 실리면서 들어오는 종목이 굉장히 이제부터 신호를 알려주는 신호봉이라는 캔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정배열의 형태를 띠고 있으면 급등 확률이 더욱더 높아집니다. 주식시장에서 차트 분석에서는 100%라는 거는 없어요. 물론 확률적으로 더 높은 게 있고 제가 알려드리는 부분들이 확률적으로 높은 거지만 일단은 100%는 없기 때문에
우리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 가지를 접목해서 그 확률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네 가지를 다 만족했을 때는 확률이 굉장히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제가 추가적인 설명들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흥하해운이라는 종목인데 지금 이제 해운 쪽 실적, 업황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동안에 보시면 계속해서 박스권, 바닥권 흐름이 나오다가 이날 장대 양봉 그리고 엄청난 확연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이평선을 딱 정배열의 형태로 만들어주면서 저항을 돌파를 했죠. 최근에 저항 자리를 돌파를 하면서 우뚝 쓰는 신호봉이 나오면서 제가 방금 앞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여러분들 이 뒷변의 종목들에서도 이제 느끼시겠지만 재료, 섹터에 대한 재료도 함께 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 트렌드에 부합할 수 있는 재료가 있는 종목일수록 섹터일수록 더 잘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이 신호봉이 나오면서 주가의 흐름, 내가 만약에 흥하현이라는 종목을 봤는데 저항도 돌파를 했고 거래량이 확연히 늘어났고 장대 양봉이 나왔어. 이평선이 정배열이네. 이동평균선이 너무나 깔끔해. 거기다가 해운의 업황이 좋아진다는 소식이 나왔고 실적이 좋다고 얘기를 하네. 그럼 우리는 이 종목을 자신 있게 공략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바로 ISC라는 종목인데요. 역시나 이 종목 이때까지만 해도 물론 이 안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은 많긴 했지만 대세 상승이 나오고 정말 큰 상승이 나왔던 것은 바로 이 저항의 자리를 확실하게 돌파를 해주는 이 매집봉 신호봉이 나오면서 굉장히 강한 탄력이 나와줬는데요. 역시나 정배열의 형태에 가까운 이평선의 모양을 하고 있고 지금 반도체라는 그 트렌드를 타고 가고 있는 종목이었다는 부분 그리고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다 부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시면 실패를 할 확률이 없고 물론 여기서도 첫 번째 이제 신호봉이 나오긴 했지만 혹시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초보자분들도 지금 방송을 많이 보고 계실 텐데 특히 초보자분들은 1차 신호봉보다 2차 신호봉 때 들어가시면 조금의 더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이게 2차 신호봉이었거든요. 그 부분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또 이렇게 프로텍처럼 강한 종목들은 그 신호봉을 한 번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의 신호봉을 제시를 해줍니다. 여러분의 신호봉을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이 종목 반도체죠. 그리고 계속해서 트렌드에 맞는데 이렇게 거래량이 나오면서 신호를 주면서 지금 이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에도 공략을 못했던 분들도 이러한 기법을 알고 있으면 자리가 부담스러워도 트렌드에 맞고 거기다가 거래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할 수가 있는 거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이제 태양광과 반도체라는 그 시장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재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번의 신호봉이 나왔고요. 그 신호봉 속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여러 번 도전해서 먹을 수 있는 수익의 기회가 여러 번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수익 챙겨드렸던 아진산업이라든지 ISC 여러 종목들을 보면 어떻게 저 약간 고가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런 종목을 매수를 할 수 있었을까? 나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 많이 드셨을 텐데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물론 이 한 가지만 갖고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집약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네 가지 거래량 그리고 장대 양봉 그리고 저항을 돌파를 하고 이평선이 굉장히 깔끔하게 정배열의 형태를 띠는 종목들이 있다. 물론 흥하윤처럼 첫 번째 신호봉 때 잡으면 수익이 굉장히 커지겠죠. 이러한 부분들 기억을 꼭 해주시고요. 자, 그럼 보너스 종목을 바로 제가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이 부분에 부합하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일단은 자동차 관련된 종목입니다. 자동차 플러스 전기차 플러스 수소차라는 그런 모멘텀, 지금 트렌드에 맞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지금 현대차로부터 전기차 핵심 부품 수주에 대한 이슈가 최근에 나오면서 계속해서 저항으로 작용했던 부분을 진짜 역대급 거래량이 딱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을 뿜어줬고요. 저항을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평선도
굉장히 정배열의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최근에 시장이 안 좋고 또 반도체, 2차 전지 이미 갈 만한 종목들이 워낙 좀 치고 나가다 보니까 이러한 형태의 종목들을 찾기가 좀 어려운 그런 장세이기도 한데요. 지금 아마 싹 바뀔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바뀌면서 이러한 형태들의 종목들이 시장에서 많이 나올 텐데 그때는 수익을 또 쓸어갈 수 있는 기회, 제가 아까 보셨죠? 수익 자랑. 네, 이러한 부분들처럼 수익을 쓸어갈 수 있는 기회가 조만간 오니까요. 이 종목도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지금 트렌드에 부합을 하고 지금 3거래일 전에 딱 신호봉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 제가 노란 톡방에서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이 종목의 최적의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 역시 노란 톡방에서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보너스 종목도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 꼭 겟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필살기 종목에 이어서 보너스 종목까지 오늘 챙겨주셨는데 신호봉 관련한 주제로 강의해 주시면서 이 강의에 부합하는 오늘 보너스 종목입니다. 신호봉 출연과 함께 또 역대급 거래량까지 나와줬는데요. 이 종목 궁금하시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바로 정확한 종목명 확인하시고 전문가님과 탁월한 타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노란톡 검색통에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오락관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계속되는 2부에서도 꼭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